자꾸 요새 여기 업계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매출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얼마 모았냐로 관점을 봐요. 왜냐하면 제가 속해 있는 교육단체에서는 매출로 절대 얘기를 안 해요. 광고 이빠이 태우면 매출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브랜드 매각을 하거나 진짜 좀 약간 수준이 높은 급으로 올라가면 재무제표를 또 오픈을 한단 말이죠. 네. 그랬을 때 매출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영업이익이 중요하죠. 얼마 모았냐, 얼마 남겼냐가 중요하지. 매출로 맨날 얘기하잖아요. 네. 한 달 PT 매출 몇천, 애시나. 맞아요. 그래서 나는 1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래서 너가 15시간, 16시간 계속 일하는 게 과연 좋은 삶이야? 그쵸. 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얼마 모았는데가 저는 다음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관점으로 해야 사실상 진짜 도움이 되는 건데, 전체적인 수준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아직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럼 그거에 맞게끔 저는 대안을 짜주는 거죠. 매출? 그럼 이렇게. 그래서 다음 콘텐츠가 뭐 제가 이제 브랜드를 운영했을 때 월 매출이 막 1억 5천 찍힌 그 스마트 스토어 뭐 그런 캡처본을 그냥 또 올릴 거예요. 네. 그러면 너희들이 자꾸 못 믿으니까 나 매출 이렇게, 너희들이 진짜 원하는 매출이 이 정도 했었어. 근데 이때 당시에 서핑도 타고 워라벨도 즐기면서 나는 이렇게 했었네, 뭐 이렇게라고 하면은 마케팅 잘하네?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러니까 타겟의 수준에 맞춰서, 혹은 바꿔 말하면 니즈에 맞춰서 대안을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월 1,000만 원 버는 트레이너 월 3만 원 벌게 해줍니다 라고 하는데 수업 한 달에 뭐 300~400개 하고 이러면은 그런 삶을 원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방금 프레임 분리 전략을 알려드렸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프레임 분리 되는 거는 가슴이 작아도 이쁜 몸을 만들 수 있다로 프레임 분리를 해서 거기서 탑이 되는 게, 그러면 이 캐릭터로 뭐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냐면, 일단 당연히 PT다, 아니면 뭐 수업도 당연히 있는 거고, 부가적으로 이제 제품을 팔 수 있거나 공부를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도 다 따라 하겠죠. 네, 왜냐면 제가 하다 보니까 제 한계의 수업이 있더라고요. 집중이 깨지는 수업. 그래서 이번에 대표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왔는데 제 현수 정원은 이만큼으로 하겠습니다 정하고 갔어요. 왜냐면 그 한 분 한 분한테 소중한 시간일 거니까. 그래서 그래도 내가 돈을 많이 벌려면 내 시간당 수입을 올리거나 부수입도 있어야겠다 라는 판단이 섰었거든요. 교육자 캐릭터들한테는 제가 전자책을 무조건 만들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왜냐면 그게 수익이 되니까. 올려오면은 니즈가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살 거니까. 그러면 내가 수업을 안 하더라도 알아서 팔리면 수익이 되는 거. 그게 이제 스마트 스토어 개념이기도 한데, 그런 식으로 자동화 수익을 내려면 퍼스널 브랜딩, 인지도는 무조건 필요해요. 인지도가 생기면 어떤 거를 갖다 팔아도 다 사요. 제가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 PTS 마케팅 뭐 1타가 됐어요. 네. 인지도가 됐었을 때 제가 갑자기 전자책을 20만 원에 팔아. 이거 하나면 플레이스, 블로그 다 적용돼, 다 올렸어요. 다 사지 않을까요? 맞아. 근데 20만 원이면 지금 제가 만약에 딱 올렸어요. 살까요? 진짜 아는 사람만 사겠죠. 오래 봐온 사람들이나. 오래 봐온 사람들 뭐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조차도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근데 유명하면 다 산다는 거. 그러려면 일단 유명해져야 되겠죠. 그러면은 마케팅은 모으고 설득하기 계속 강조를 했는데, 모으기도 굉장히 중요하고, 설득하기는 이미 리소스가 본인의 이런 경험들. 기능적인 게 자신이 있다면 모으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해도 좋죠. 설득하기는 어떻게 연출을 하고 어떻게 보여질 것인 것만 고민을 하고, 모으기를 어떻게 하면 될까를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있었던 질문 중에 유튜브랑 네이버 블로그랑 인스타 이 세 가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거를 확실하게 정해놓는 게. 그쵸. 캐릭터를 하나 잡아놔야 그 다음에 채널 전략을 쓸 수 있는 거죠. R 다음에 C, R부터. 그럼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를 하기 전에 나를 알아야 되는 거고. 네, R 기획하고 그 다음에 C를, 센터가 아니라 퍼스널 브랜딩이니까 네. 블로그는 또 후순위로 또 내려갈 수도 있어요. 아 그쵸. 인스타랑 유튜브로 먼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블로그는 센터 워크인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의 진짜 뭔가 진지한 이야기들, 뭐 폭식에 관련된 진짜 긴 글 같은 거를 할 때는 블로그가 또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계속 센터랑 본인이랑 합쳐 생각하는데 네. 분리부터 하셔야 돼요. 다 하는 것보다는 한 개 먼저 딱, 제가 여기 업계에 들어오고 나서 피드백을 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레벨이 3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레벨 1, 2를 보고 나 이 사람들 도와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저는 그거를 오지랖 떨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가 먼저 레벨 10이 되고 나서 도와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돼. 지금 당장 도와줘봤자 얘네 레벨 3 안 돼. 그리고 따라오지도 못해. 너처럼 관여도가 높을까? 아니면 그런 니즈가 있을까?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라는 거죠. 근데 레벨 10이 되고 나서 본인이 좀 이제 경제적이든 아니면 보여지는 거든 뭔가 그렇게 성과가 막 이렇게 있으면은 따라하고 싶은 사람들, 그 벌써 이미 니즈가 생긴 사람들만 끌어올려줘도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본인의 리소스를 먼저 잡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유명해졌어요. 그 다음에 센터가 갑자기 그런 홍보 글을 올렸어요. 그러면 그것도 도움이 엄청 많이 됐다는 거죠. 유튜브에 계속 노출을 해도 도움이 될 거고. 근데 이거를 나 이거랑 센터랑 다 동시에 한 번에 다 할 거야, 아니면은 하나의 리소스로 이 두 개 다 설득시킬 거야 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게 무너진다는 거죠.
계속 만병통치약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제가. 요행을 바라는 거죠. 그래서 딱 전략을 짜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할 게 그거예요. 우선순위. 저는 항상 일주일 단위로 혹은 일일 단위로 우선순위를 둬요. 내가 지금 당장 먼저 뭐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퍼스널 브랜딩이 더 우선인가 아니면 센터가 더 우선인가. 제가 우선이에요. 그러면 이거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알려드린 플레이스나 아니면 인스타 그 정도만 딱 야 일단 이거부터 해놔 상위 노출 해놔 라고 던져놔도 사실상 워크인 유입은 어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이미 도와준 거죠. 네. 그러니까 원래 이거를 몰랐을 때에 들어가는 인풋이 그 시간이 세이브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만큼 이제 이걸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효율적으로 우선순위를 짜는 걸 좋아해서 그냥 이렇게 그러려면은 플레이스는 사실상 아까 항목 한 개 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아예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이것도 방법론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알려주는 거를 하는 것보다도 클릭 한 번으로 그냥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과연 대표님한테 도움이 안 됐는가? 많이 도움이 되죠. 그러면 도움 줬고 나는 그 시간 세이브한 걸로 퍼스널 브랜딩 여기 인풋을 넣는 거다. 일단은 제품 기획을 잘 해봐야겠네요. 네, 본인을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본인을 왜 사야 되는지. 그거를 몇 년 동안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센터 소속이냐면 센터에서 밀어주는 OT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 OT에서 전환이 돼서 계속 오래 가는 사람이 많을수록 본인을 잘 몰라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 지역에서 리뷰나 이런 걸 보고 오시는 분들이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지역에서 저를 많이 아는 사람들이 생겨서 그리고 이거 학생 상권이었어요. 그럼 거기도 이제 입김이 센 곳이어서 그래서 의도치 않게 전환율이 생기다 보니까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맞아요. 원래 실력이 좀 있는 트레이너나 강사님들은 이미 수요가 넘쳐서 PR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을 PR을 하고 뭐 인스타를 안 해도 나 수업 풀인데 굳이? 이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워크인을 따내야 되잖아. 자기가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더 능력치를 더 디벨롭 시키는 거야. PR 어떻게 하면은 더 막 사람들을 자극시켜서 땡기지? 그래서 요새 좀 트렌드가 세일즈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 고민하니까 더 막막했던 것 같긴 해요. 저도 한 번도 나는 뭘 잘하지? 이 지역에서 내가 뭐가 일타지? 이런 고민을 그런 거를 자기가 좀 모른다 싶으면은 오래된 회원님한테 본인의 장단점을 3개씩 말해달라고 저는 해요. 그리고 그게 이제 포지셔닝 개념이긴 한데 내가 어떤 포지션에 위치를 할 것인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가성비 라인이라고 치고 엄청 비싼 명품들은 뭐 성능, 가격 뭐 이렇게 했을 때 성능은 뭐 이건데 엄청 가격이 높은 거는 명품 라인이겠죠. 근데 성능도 낮고 가격이 낮은 이렇게 또 많을 거고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성능은 좋은데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럼 나는 도대체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가에 대한 거가 포지셔닝인데 일단은 이거를 하려면 자기 객관을 좀 못하시는 분한테 또 솔루션을 주는 거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회원님들한테 장단점 3개씩 얘기를 하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지인들, 가족들 이렇게 해서 본인이 평가하지 말고 남이 평가하는 나를 또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때의 모습과 남이 생각했을 때의 모습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쵸.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 회원님한테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네, 이렇게 하는 게 사실상 아까 또 타겟한테 원하는 그 캐릭터를 설정하는 것도 편할 수도 있어요. 도저히 본인은 이걸 못하겠어, 자기 거는 못하겠어 하면은 요걸로 그냥 하는 것도 막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을 원래 주셨던 거는 다 해결을 한 것 같은데 뭐 추가적으로 마지막 마무리하기 전에 질문 같은 게 있으면. 근데 이거는 제가 한번 기획을 해봐야 또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안 해봐서. 그래서 유튜브 마지막 보면은 대부분 똑같은 말 하잖아요. 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답답한 거는 그거예요. 뭐 세일즈나 아니면 마케팅적인 거에서 방법론을 말하시는 분들은 바로 성과가 나오거든요. 전 바로 성과가 안 나와요. 왜냐면 기획 단계부터 기획을 빡세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왜 제대로 이 브랜드 기획부터 하자니까 생각할 시간 엄청 오래 걸려. 그 세팅하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기능, 경험, 증빙까지 해놨어. 그 다음에 채널 전략에 들어가니까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성과가 빨리빨리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답답한데 약간 이런 것도 있긴 해요. 근데 그 방법론을 말하시는 분들 거를 제가 요 근래 많이 해봤어요. 근데 그것도 딱히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던데요. 오히려 요새는- 또 그게 또 많아져서 그런 걸 수 네, 있어요. 요새 다 똑같이 다 많아져가지고. 하니까. 요새 프로필 하단만 보면은 세 줄 그 어쨌든 그걸 보면은 다 자기들이 1등이니까. 그래서 이거가 더 필요하다고 저는 느꼈던 것 같아요. 유튜브 보면서 내가 한번 가보고 싶다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딱 진짜 본질적인 거를 제대로 세팅을 하면은 사실상 브랜드도 항상 제가 얘기를 하는 게 반짝 벌고 나갈 거야 아니면 좀 오래 할 거야 라고 물어보면은 오래 할 거면은 이 기획부터 먼저 제대로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사실 쉬워요. 계속 실행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질문이 생겼는데 네. 시간과 돈을 얼마나 갈아넣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돈은 뭐 제한이 될 수 있겠죠. 벌이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골 포커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과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하셨던 이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늘 개념 너무 많이 나가는데? 제로 마케팅이 있습니다. 이런 거요. 일단 그 강원랜드에 계신 분들 아니면 도박하시는 분들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욕구가 클까요? 아니면 본전을 찾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많을까? 본전. 왜냐면 거의 다 읽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본전만 찾고 그냥 이제 나갈래. 성 탈 거야 라고 하는 게 많대요. 통계적으로.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음식 중에서 어떤 걸 가장 좀 좋아하시나요? 떡볶이? 뭐 라면? 뭐 이런 건 안 좋아하시나요? 아 고기 좋아요. 고기를 돼지고기, 삼겹살. 삼겹살을 하루 굶겨놓고 삼겹살을 먹으러 가는 것과 지금 어느 정도 배가 차 있는 상태에서 5성급 호텔에 가서 내가 밥을 먹자고 해요. 뭐가 더 선생님한테 만족감을 줄까요? 굶고 가는 거. 그러면은 굶고라는 게 결핍을 일단 줍니다. 영인 상태에서 본전인 상태에서 사람들한테 결핍을 줘요. 마이너스를 주고. 마이너스를 주고 우리의 대안으로서 영으로 오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핍을 땡긴 상태에서 대안을 주는 것과 배가 그냥 어느 정도 차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를 주는 거라 했었을 때 제로 마케팅을 훨씬 더 전환율이 높더라. 그래서 남자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예시를 드는 게 군대에서 먹었던 라면과 지금 사회에 나와서 먹는 라면 뭐가 더 맛있어? 하면 군대. 군대겠죠. 그러면은 여성분들한테 많이 물어보는 건 등산을 하고 나서 정상에서 먹는 라면과 그냥 집에서 먹는 라면 뭐가 나아? 하면 그거잖아요. 그러면 이 결핍이 단순히 화가 나고 그칠 것인가 아니면 그거를 동력으로서 이 영으로 가게끔 제가 움직일 것인가 에서 저는 결핍으로 가는 거를 많이 쓰긴 해요. 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탕정에 3년 안에 똑같은 지역에 한 개 더 들어온대 라고 얘기를 제가 만약에 해요. 그러면 갑자기 기간에 대한 데드라인이 걸리니까 결핍으로 갑자기 가지 않을까요? 그쵸. 아 그럼 3년 안에 빨리 뭔가 해서 아... 털고 나가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빨리 동력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게 결핍을 줄 것인지 아니면 너 이렇게 열심히 마케팅 해가지고 퍼스널 브랜딩 해서 5년 후에는 이런 사람 살 거야 라고 뭔가 그냥 이제 달콤한 말. 아, 결핍이 저는 혹시... 이제 이거를 워라벨파한테는 이런 식으로 전략을 쓰고요. 아... 동기부여를 줄 때. 네. 진집한테는 이렇게 줍니다. 결핍을 있을 때 항상 옥이 생겨서 더 눈 돌아서 일하는? 그러면 당연히 단축되지 않을까요? 아... 기간이. 근데 진짜 자본주의로 따졌을 때 진짜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 아까 얘기하신 기업형 음. 헬스장들이 그리고 지금도 센터들이 많이 있으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또 계속 또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는 제가 봤을 때 단순히 미용 목적의 웨이트는 이제 끝난 것 같고 그거는 덤이고 그냥 이제 기능부전 뭐 그런 쪽으로 웨이트도 이제 계속 디벨롭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필라테스를 배우는 웨이트 트레이너도 엄청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차별성이 또 차별성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것도 결핍 요소로도 할 수 있는 거죠. 저 센터는 교정, 통증 개선 웨이트를 알려주는데 여기보다 싸네? 아니면 시설물이 더 프라이빗하네? 라는 걸로 딱 하면은 할 말이 없어질 수 있죠. 그쵸. 대체제가 계속해서 더 나은 대체제들이 생기면 우리는 계속 빨리 해야 된다라는 거에서 결핍을 느끼셔야 돼요. 더 이상 나 헬스랑 필라 둘 다 잘해. 이게 당연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네, 내 것만이 되지 않을 게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실제로 근데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그쵸. 웬만한 대형 헬스장에는 필라룸이 혹은 필라 선생님이 따로 있으니까. 뭐 그렇기도 하고 웨이트 선생님들이 거의 대부분 지금 필라도 같이 있으니까. 네, 하니까. 근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까지 생각 못 해봤어요. 얼마 안 남았다고. 자본주의는 정말 무섭거든요. 한 2, 3년 정도지 않나? 그러려면 똑같은 리소스를 가졌을 때 인지도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했었을 때는 신뢰성을 누가 더 느낄 것인가. 인지도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인지도를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리소스라도 인지도가 높으면 혹은 상징자가 있으면 혹은 경험자가 많으면 이거는 선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브랜드 전략을 쓸 때도 항상 똑같은 리소스라면 그냥 우리가 경험이나 상징으로 밀어버리는 거. 사실상 제품은 압도적인 제품을 만들 수는 없어요. 더 이상 뭐 우리가 대기업을 이길 수 있는 리소스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쵸. 그리고 우리 트레이너 서비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도 우리가 막 교수님이거나 막 이런 게 아닌 이상 그쵸. 압도적인 티칭, 지식, 교정 사례가 막 압도적으로 이렇게 있는 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사실상 경험 상징을 빨리 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능은 더 이상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기능을 갖추니까. 네, 시간 없습니다. 네. 아 이거 생각해보면 이렇게 몰아넣으면서 했을 때가 가장 성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해요. 뭐 물론 SNS상에서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 하하호호 할 시간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목표가 뭔데? 너 이 정도 그냥 한 뭐 500에서 1000 정도 할 거면은 그냥 그대로 있어. 나는 너가 듣기 좋은 말을 피드백 해줄게. 잘못한 거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겠다. 근데 더 벌고 싶으면은 지금 시간 없어. 디벨롭 시켜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해볼게요.
뭐 또 질문 있습니까? 아니요, 이제 없는 것 같아요. 네, 해봐야 또 하면서 생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